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수열의 극한 1단원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페이지 34페이지 연수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 문제 문항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9번 볼게요. 다음 중 수렴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3의 n승분의 1이니까 0에 수렴하겠죠. 0.99, 1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작아져서 얘도 0에 수렴하겠죠. 0.9의 2분의 1승. 얘는 루트 0.9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0.9 하면 1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0보단 크죠. 1은 안 되죠. 그러면 얘를 끝없이 곱한다. 그럼 무한히 곱한다. 그러면 0에 수렴하겠구나.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다 수렴해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 얘도 역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공비인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에 수렴하겠죠. 얘는 바깥으로 n승을 뽑아주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것은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번인데 분모에서 미치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 무한대분의 무한대. 따라서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을 나누니까 1이 되고요. 3의 n승분의 2의 n승 3분의 2의 n승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3의 1승 앞으로 빼주면 15가 되고요. 3의 n승 나누면 얘가 됐고 15를 앞에다 쓸까? 얘는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이 되겠죠. 3의 n승분의 2의 n승. 당연히 이 값이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요. 그래서 전체의 값은 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가 20번이네요.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21번 볼게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거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이 있다. 그리고 문제를 만족시킬 때 첫 장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수열 A에는 뭐 첫 장 곱하기 3의 n-1승일 테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은 여기가 3의 n 플러스 1승이고요. 이것도 조금 고칠게 보기 편하게 이왕 다시 쓰는 거 3 곱하기 3의 n승이라 쓰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1 a1이니까 3분의 2 a1 이렇게 쓰고 3의 n승 써도 괜찮죠. 요걸 여기다 쓸 때 헷갈릴래나? 웬만한 학생들 헷갈리지 않는데 수학 약한 학생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다시 씁니다. 이렇게 되고요. a1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5분의 2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을 나누면 여기 당연히 3이죠. 3의 n승을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 3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a1이 될 거야. 그지? 3의 n승을 나누면 얘도 역시 3의 n-1승을 나눌 거 그랬나? 그러면 여러분이 덜 헷갈릴 텐데. 자, 다시 할게요. 굳이 뭐 여기 똑같으니까 3의 n-1승을 나눌게요. 그러면 여기 하나 남지. 그럼 얘랑 곱해서 3, 3은 9가 되고 3의 n-1승을 나눴으니까 2a1이 되고요. 3의 n-1승을 나누니까 a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의 n-1승을 나눴더니 요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값은 0이 될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전체 모양은 이렇게 보는 거죠. 9 플러스 2a1 분의 a1 마이너스 a1이 되는구나. 0이 되니까 a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9가지 생겼어요. 선생님 써놓고 나서 보니까 5분의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a1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5a1은 18 플러스 4a1 이렇게 되겠다. 그럼 넘기면 a1은 18 이렇게 나오는군요. 18이 안 보이는데 5번이 있군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이 정답. 계속해서 문제 22번 볼게요. 등비수열 아래 n승이 수렴한대. 아래 n승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요 범위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럼 아래 3승은 뭐 R이 요 범위에 있으면 아래 3승도 이 범위 안에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변하지 않죠. 그러면 얘도 수렴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비가 이런 범위였는데 R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R이 원래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요? 컸었죠. 역수치예요. 역수. 그러면 R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더 어때요?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서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R이 1보다 적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그럼 R분의 1은 1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역수를 취할 경우에. 우리 이제 간단한 숫자 대입만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 범위 안에서 수렴하는 경우는 1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R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R을 곱하면요, 부동호 바뀌어서 이런 식이 되죠. 마이너스 R 되고 1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증동하니까 항상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렴을 이 범위 안에서 항상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인데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부동호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R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1이 되죠. 이제 1 더해주는 거예요. 1 더해주니까 1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1 더해주니까 2가 됐고요. 요번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공비가 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가 요 안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여기가 조금 다음 칸을 침범을 해서 선생님 조금 줄일게. 그래서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볼게. 등비 수열을 절대값 x의 n승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 주세요. 그랬는데 등비 수열은 수렴하려면 딱 한 범위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인 절대값 x가 1보다 적거나 같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절대값 x가 1보다 적거나 같다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절대값 x가 1보다 적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플러스 1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돼서 이 범위가 되니까 글씨가 조금 이상해서 얘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셔라. 됐죠? 24번으로 갈게요. 예. 자, 이런 등비 급수가 있는데요. 등비 수열이 있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라는 단서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이면 어떤 극한값 A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 A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먼저 구해볼까요? 제일 먼저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무한번 곱하면 절대값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은 1 마이너스 r의 n승, 부호는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얘가 절대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겠구나. 따라서 r의 n승으로 밑이 큰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라 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됐지. 그래서 A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R이 1이면 뭐 풀 것도 없죠. 1이면 얘가 2가 되고 1 빼기 1이니까 이때 주어진 식은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B는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절대값 R이 1보다 적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승은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거니까 이때 이 값을 C라고 하라고 그랬겠죠? C는 몇이 돼? 0이 되는 게 아니고 얘와 얘가 0이 되니까 1분의 1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으니까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 제곱 b는 0이고요. c는 1이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x 제곱이 1이 되니까 따라서 x는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제곱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가 얘네들이니까 제곱의 합은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자, 24번의 정답 풀이해드렸고요. 이제 문제 25번으로 갈게. 자, 25번입니다. 첫 번째 항은 루트 3이에요. 두 번째 항은요, 이제 선생님 보니까 첫 번째 항은 루트 3이고, 두 번째 항은 이게 뭐냐, 루트 3 곱하기, 그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4제곱근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4분의 1승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 이런 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항을 한번 관찰해 볼게. 루트 3, 그 다음에는 4제곱근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은 8제곱근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3의 2분의 1승 플러스 4분의 1승 플러스 8분의 1승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n번째 항은 3의 2분의 1승 플러스 4분의 1승, 즉 2분의 1승의 제곱, 2분의 1승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쭉 끝없이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네. 그러면 얘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끝없이 더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등비급수를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어볼게. 지수를 여기는 지수를 다 더해 볼게요, 선생님이. 얘가 뭐야? 첫 번째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제곱이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 2분의 1의 n승까지 더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1에 1-2분의 1의 n승이 되겠네. 그래서 요거 2분의 1이니까 얘랑 얘 지워지죠. 그럼 1-2분의 1의 n승.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지수가 어디로 갈까요? 1로 가겠네.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지수 n기항의 합은 1-2분의 1의 n승인데, 그지? 얘가 1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3의 1승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여기 써야 되겠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3의 1승으로 간다. 즉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라는 겁니다. 자, 2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이제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n차네 등비급수의 모양이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근을 구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한번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x는 이거 짝수식 쓸게요. 마이너스 b 프라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빼기 2가 되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구해놓은 요 두 개의 값에 어떤 거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얘가 절대값이 얘를 알파라고 부를게, 얘를 베타라고 부르고, 그럼 절대값이 얘는 1보다 커요. 베타는 1보다 적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이니까 0점 몇이어서 절대값이. 그러니까 얘는 자꾸 알파는 자꾸 곱하면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0으로 가네요. 그러면 알파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 알파 n승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모양이 되네.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모양이 되거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 n으로 나누어 보자. 그럼 얘는 1이 되고 알파 n으로 나누니까 알파 n승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n승이 되고요. 여기는 알파가 되고 여기는 알파 n승으로 나누니까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n승이 되거든. 근데 알파분의 베타는 얘는 무한대분의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알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즉 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이 값으로는 이 식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근이
1보다 큰지 적은지를 판단하셔서 절대값이 이렇게 대입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27번으로 갈게요. 첫 장이 로그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로그 AN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보면 로그 AN이 되는 거죠. 로그 AN은 첫 장이 로그 2가 됐어요. 공비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2분의 1에 n-1승이 되는 거거든. 자, 다음 같대. 근데 우리가 볼 땐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지. 로그는 이렇게 보시면요. 2분의 1에 n-1승 곱하기 로그 2다 라고 봐도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 보면 로그 2에 여기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지수로. 그래서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n이 뭐가 되냐? 2에 2분의 1에 n-1승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막 이렇게 해서 an까지 곱했는데 첫 번째 항은 2에 2분의 1에 0승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항은 2에 2분의 1에 1승이 되고요. 2에 2분의 1에 2승이 되고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더해주자. 그지? 그래서 n번째 항은 뭘 더해줄까? 참나. 뭐라고 해야 돼요? 뭘 더해줬겠어요? 그러면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이 이렇게 세다니. 지금 사실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막 세요. 자, 이쪽에다 쓸게요. 좀 민망하네. 그럼 얘가 결국에 정리된 식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1이고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이 되는 거죠. n기항의 합이니까. 분모 2가 돼서 여기 분모 2가 돼서 2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부터 an까지 곱한 값은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이거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에 2승만 남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될까? 4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책의 그 연습 문제 해설집하고는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AN을 미리 구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여러분 고려해 보시고요. 해설지의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래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떤 값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정리해 놓고요. 자, 이제 문제식을 조금 더 보는 거죠. 주어진 식을 잠깐 보니까 3의 n승, 2의 n승이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모양이 되겠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으로 나누었더니 an이 되고요. 3의 n승으로 나누었더니 3분의 2의 n승이 돼요. 그죠? 3의 n승으로 나누면 4가 되고 3의 n승으로 나누니까 얘는 2an 앞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3의 n승분은 3분의 2의 n승이 되겠죠. 3의 n승분의 2의 n승이 돼서 그럼 이제 각각의 극한을 걸어줄까 그래요. 극한을 걸어주면 이렇게 극한 걸면 알파, 이렇게 극한을 거니까 0이 되네요. 이렇게 극한을 거니까 4가 되고, 이렇게 극한을 걸면 2알파인데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결국에 얘도 0이 되겠구나. 따라서 알파분의 4가 됐는데 얘가 3이라는 거야.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알파가 4가 되니까 3분의 4가 되는구나. 그러므로 수열 AN은 극한값이 3분의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29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열 AN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이 그때 객관식이나 서술형이나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서술형으로 문제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 요 식을 BN이라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O, AN 플러스 1,
4an 마이너스 4는 bn이라 났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bn은 수렴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은 바로 얘니까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요. 4an-4는 5an bn 플러스 bn이 돼요. 그래서 an 쪽을 한쪽으로 모아주면 이렇게 넘길게요. 아니구나. 얘를 일리 넘길게. 그러면 여기 4가 됐고 마이너스 5 bn이 되겠네. an 이렇게 뭉치고요. bn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므로 an이 뭐가 되냐라고 했더니 an은 4 마이너스 5bn이 되죠. 4 마이너스 5bn분의 bn 플러스 4가 됐네. 그러므로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될까요? 얘는 4고요. bn이 2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2로 가면 여기 6이 되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구나. 마이너스 6분의 6이니까, 그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의 극한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쌤과 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3의 n승을 나눠줘야 되겠지? 3의 n승을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의 n승분의 an이 돼요. 그러니까 3의 n승분의 1 곱하기 an 이렇게 나올게. 이건 3의 n승 나누면 an이 되잖아. 이제 극한값을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긴 하지만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내용이다. 자, 29번도 정리해드렸고 30번을 볼게. 네, 30번입니다. 이런 등비의 수열꼴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극한 구할 때는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랬냐 생각해 보세요. 공비의 절대값, 공비를 절대값 R이 1보다 적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누어서 풀어라 라고 얘기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생략하고 세 가지 경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극한값이 3이 나왔다고 얘기하네요. 그때 R을 구해라 그랬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절대값 R이 1보다 적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승은 무조건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지 3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극한이. 그래서 3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여기서 나올 리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 R이 1일 때를 생각해보면 분모는 2가 되는데 분자는 0이 되죠. 그래서 3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선생님 보면 0이 돼요. 3이 아니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일 텐데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승은 무한대가 되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모양을 갖게 되죠. 그럼 주어진 식은 R의 n승은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R의 n승을 나누니까 1이 되고 여기가 R의 n승분의 1이고 여긴 R이고 여기도 R의 n승분의 1이 되네요. 그럼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R이 되잖아요. R이 몇이다? 3이다. 근데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 맞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던 게 문제 30번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력업 문제 다섯 문제 있나요? 또 있나? 아, 됐구나. 그럼 이제 다섯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31번부터 볼게요. 수열이 2, 4, 8, 16. 제 n항을 an이라 하자 그랬는데 그냥 선생님 보기엔 등비 수열이죠. an은 뭐가 돼야 돼? 2의 n승이네요. 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죠. 그럼 sn은 공비가 2니까 2-1분의 첫 장이 2고요. 그 다음에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분모가 1이 되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an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였고요.
AN이 2의 n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요. 밑이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2의 n승으로 분모를 나누면 2에서 나누면 되죠. 그럼 얘가 2가 되고요. 2의 n승 나누니까 2의 n승분의 2예요. 2의 n승 나누면 1이고요.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답은 뭐가 나?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2번으로 가볼게요. 칸이 좁아서 자꾸 확대를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fx가 지금 x-1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이 식은 그냥 2차 함수죠. 2차식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럼 x-1로 나눌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an은 f1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x-1로 나눌 때 나머지. 그럼 2의 n승 x가 1일 때니까 3의 n승 플러스 1이 an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bn은 x-2로 나눌 때 나머지래요. 그러면 얘가 2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면 2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2승이 되겠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n승이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bn도 결정이 됐어요. 자, 우리가 구한 an하고 bn을 이용해서 이 식을 작성해 보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얘를 써야죠. 2의 n 플러스 2승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이 되고 an은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따라서 분모와 분자를 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고요. 밑이 큰 항은 3의 n승이니까 3의 n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죠. 좀 2의 2승은 4가 되니까 4 바깥으로 빼고요. 3분의 2의 n승 3의 n승으로 나누니까 2 3의 n승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3분의 2의 n승이 됐고 3의 n승으로 나누면 1 3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눈에 팍팍 띄죠. 여기가 0으로 가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 되죠. 그럼 보이는 숫자는 2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계속해서 33번으로 갈게요. 3의 n승의 약수의 총합을 an이라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약수의 총합이 뭐 별게 있나요? 약수의 총합, 3의 n승의 약수의 총합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이렇게 돼서 3의 n승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첫 번째 항이 1이고 3의 전체 항은 n 플러스 1기항이야.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an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주어진 식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3의 n승이고요. 분자는 얘거든요. 요걸 조금 끄집어낼게. 2분의 3이 됐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곱한 게 2분의 3 곱하기 3의 n승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2분의 3이 되죠. 3의 n승으로 나누면 뭐 2분의 1이 여기 있고 3의 n승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얘가 0으로 가니까 끝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분의 3입니다. 자, 33번의 정답도 33번도 풀이해드렸고 34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칸이 좀 좁을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함수 fx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난 두 점에서 만나는 정수 k합을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도 꼭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시면 너무 좋겠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네, 여기가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먼저요, 뭐 최대한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봐봐. 여러분이 처음 보는 표현일 텐데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x의 2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4의 그래프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 극한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등비 수열의 모양이 있으면 공비를 우리가 범위를 따져가면서 봐라 라고 했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먼저 꼭 공비가 x가 아니지만 공비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지금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적을 때 옳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자, 펜이 지금 되게 확대를 크게 해서 하기 때문에 펜이 너무 굵어졌어요. 자, 제일 먼저 이 식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절대값 x가 1보다 적다. 이 얘기는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0으로 가잖아요. 얘도 0으로 가고. 그러면 얘 전체 함수 fx는 어디로 가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x는 요 범위에서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한값이 함수 fx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대요.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이 식은 분모 분자를 어떻게 돼? x의 2n승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자,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을 봐야 되니까 x의 2n승으로 나눠줘요.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x의 2n승분의 1이 되겠지. 얘는 x의 2n승으로 나눠주니까 뭐가 되냐면 x의 마이너스 1승, 즉 x분의 2가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xn승분의 4가 되죠. 보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그럼 결국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고 1보다 클 때는 무엇으로 그래프를 그리냐? x분의 2로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x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x가 1이면 그냥 간단합니다. 1이 되면 얘가 1을 100날 곱해봐야 1이니까 2가 되고요. 분모가 1이면 얘도 역시 2 더하기 4니까 6이 되죠. 이때는 3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x는 마이너스 1일 때 f는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얘 홀수승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2가 돼요. 이때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쌤이. 아이고, 미안. 자, 그래서 지금 구해놓은 요 fx의 식을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 그리기가 지금 좁아가지고요, 쌤이 아주. 자, 먼저 x축이 있고요. y축 있죠. y축 있습니다. 네,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 따라서 그릴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 x분의 2거든요. x분의 2. x가 마이너스 1과 1 바깥 범위일 때 x분의 2를 그려야 돼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잠깐만요. 하나 표현해 보고 갈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분의 2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 2 좀 언뜻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가 포인트로 해서 이제 그릴 건데 얘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겠어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잠깐요. 얘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만날게요. 안 돼. 그리는 과정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가겠어요. 여기는 지금 원래는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서 얘가 이제 그 4일 때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면 4, 이 안에서는 몇이라고 그랬냐면 아까 4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y는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4.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몇이냐면 3이래요. 3. 그럼 여기 가운데가 3이니까 이때 3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이렇게 된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땐 1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다 점 찍고 다시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점 찍고 다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함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야? y는 fx예요. 자, 그런데 y는 2x 플러스 k가 이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2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 생각에는 얘가 어디를 지나갈 때를 잘 따져 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를 움직여 볼게.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요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때가 아니에요. 요 구멍을 딱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만 만나는 게 돼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런데 좀 더 가볼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제 이때가 약간 헷갈려요.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그려진 건지, 기울기가 2가 2를 우리가 근데 이게 선생님이 정확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 따다다다당. 이때는 안 되겠구나. 세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요 경우를 우선 따져서 y절편을 구해 볼게. 요 경우의 y절편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어느 점을 지날 때냐 그랬더니 요 마이너스 1,4를 지날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1,4를 지날 때. 펜이 약간 또 마이너스 1,4를 지날 때 또 무지하게 두꺼워졌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y가 4고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k는 6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때가 쌤하고 같이 이걸 쭉 올릴까요? 짠, 잠깐만요. 너무 굵어져 가지고 얘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올릴게요. 네. 그래서 이때가 6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를 지나갈 때는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얘를 지나갈 때 다시 그릴게요. 이거 그리지 말까? 그리고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 체크하려고 했다가 그림이 나오면 그림이 그리기가 좀 좋으면 괜찮은데 그림 그리기가 좋지 않으면 설명할 때 조금 어려워요. 자, 요 경우에요. 요 경우 요 점 지나갈 때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 이때는 세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 k 몇일지 한번 볼게요. k는 몇이 돼? 3이 되는 거야. 3일 때는 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가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면 6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딱 3을 지날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세 점에서 만나잖아. 이때는 이 점을 지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점 지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안 되는 거지.
요것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요때는 K가 3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K가 3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게요. K가 3인데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요거는 이제 1,4예요. 그 Y가 4고 X가 1이니까 이렇게 됐잖아. K는 2가 되는데 2가 돼도 여기를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K가 2가 돼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일 때 되나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딘 경우냐면 요 경우에요. 요 경우. 아이고. 얘가 여기 갔을 경우에 이 점을 지나갈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건지 얘가 조금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건지 그걸 선생님이 알 수가 없거든.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잠깐만요. 다른 방법을 잠깐 쓸까?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점하고 이 점으로 기울기를 잠깐 볼게요. 요게 x가 2 증가할 때 y는 5가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2분의 5네.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는 것보다 좀 완만해져서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4번. 지금 펜을 찾고 있었어요. 4번의 경우에는 1,3을 지날 때. 그러면 y가 3인데 x가 1이니까 k 1일 때 두 점에서 지난다. 그건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아까 요 점을 지날 때가 1,4를 지날 때, 즉 k 2가 될 때 여기가 선생님 볼 때 여기하고요. 여기가 y절편이 2예요. 우리 그림은 좀 잘못 그려져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2보다 큰 k가 6보다 적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요때 2일 때하고 3일 때 빼고 그런 뜻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은 2는 뭐 당연히 뺐네요. 그러면 거기에 2부터 6까지 3 빠지고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즉 요점 지나갈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k가 1일 때까지 해서 이 값과 이 값에 k는 3이 아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든지 다시 쓸게요.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2보다 큰 k가 3보다 적다, 3보다 큰 k가 6보다 적을 때 또 k가 1일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그지 같은 문제 만났죠. 이 그림 잘 그리셔서 보실 수 있으셔야 이런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좀 오래 걸리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좀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풉니다. 그래서 K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게 이 안에는 없고 정수가 되겠죠. 정수의 합을 계산하겠죠. K가 될 수 있는 걸 쭉 쓰면 1 되고요. 4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요. 그건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K값의 합은 10. 얘가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정리되셨고요. 이제 35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4의 n승이 곡선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pn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그냥 이제 이때는 좌표 표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늘 얘기하잖아. 그래프 문제는 포인트 문제다. 그럼 여기가 4의 n승, 루트 4의 n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4의 n 플러스 1승, 루트 4의 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우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 ln의 길이, 요 길이 얘기하는 거겠죠?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ln의 길이를 아닌가 봐요. pn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ln의 식을 써서 ln 플러스 1의 제곱을 계산해라 이런 뜻이군요. 자, 그러면 ln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ln의 길이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야 되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pn부터 정리해 볼게요. pn은 선생님하고 4의 n승 컴마 루트 4의 n승이라고 그랬거든. 루트 4의 n승이 4의 n승의 2분의 1승이니까요. 2의 2n승의 2분의 1승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의 n승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pn 플러스 1 할 때 4의 n 플러스 1승이 됐었잖아요. 4의 n 플러스 1승.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2의 2n 플러스 1승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pn의 pn 플러스 1을 ln이라 하자 그랬잖아. 요 선분 pn 플러스 1을 ln이라고 하자 그래 놓고 ln은 루트 x좌표끼리 빼니까 4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n승에서 제곱하고요. 그죠? 아이 참 펜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겠습니다. 얘는 2의 n승에서 2의 n 플러스 1승을 뺄게. 2의 n 플러스 1승에서 전면 2의 n승을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ln의 식을 좀 더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지? 선생님 볼 때 이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에는 4의 n승을 바깥으로 빼면 4 빼기 1이니까 3 곱하기 4의 n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n승은 그럼 얘는 2의 n승이 두 개인데 하나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의 n승에 2 빼기 1이니까 얘는 2의 n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ln은 루트 3 곱하기 4의 n승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의 n승의 얘 제곱이고 얘는 그냥 2의 n승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 3의 제곱은 9가 되고 4의 2n승이니까 16의 n승이 돼요. 앞에 건 9 곱하기 16의 n승 뒤에 거는 그냥 4의 n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ln 플러스 1은 뭐가 될까? 뭐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4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해달라고 하는 식의 모양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ln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각각을 제곱해버리면 루트가 벗겨지죠. 그래서 ln의 식의 루트 벗긴 식은 9 곱하기 10의 16의 n승 플러스 4n승이 됐고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4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지. 16의 n승으로 나눠주면 뭐 게임 끝. 16의 n승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9가 됐고요. 16의 n승분의 4n승이니까 4분의 1 n승이 되죠. 이때 16의 n승으로 나누니까 9 곱하기 16이 되고요. 16의 n승으로 나누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의 n승이 되죠. 물론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9분의 16이 돼서 문제의 정답은 1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선생님하고 실력업까지 문제 다 정리해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수열에 극한 급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